단톡방에서 철수와 영희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매출액을 공개하며 으쌰으쌰하는 위탁판매 단톡방에서 가장 보기 쉬운 장면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진짜 철수가 돈을 더 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탁 판매에서 매출과 순이익 중에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크게 매출액과 이익이 있습니다. 위탁 판매 한정에서 말하면 매출은 판매한 금액, 그리고 이익은 도매가와 각종 세금 등을 제한 금액을 일컫죠. 사업은 엄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특별한 부가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경우엔 돈이 그 이유의 전부가 되죠. 그럼 사실상 매출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저 이번 달 매출 1000만원 달성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매출을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선 매출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자극적이다. 순이익 100만원 달성은 초라해 보여도 매출 1000만원 달성은 뭔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으로 마케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액수가 큰 건 비즈니스에서 최대의 마케팅입니다. 둘째, 매출이 통계에 직접적으로 찍히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솔루션이든 뭐든 시스템을 통해 보게 되는 숫자는 전부 매출액입니다. 순이익은 종 여러가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죠. 심지어 사람마다도 마진율을 얼마나 뒀느냐에 따라 전부 다르고요. 그러니 당장 모니터 화면으로 보게 되는 매출액이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의 뇌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늘 매출을 기준으로 하루를 점검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음을 늘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 동일한 마진을 남겼다는 가정하에 매출이 더 적을수록 일을 잘하는 겁니다. 적어도 위탁 판매에선 그래요. 매출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건수도 적고 올린 상품도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반품 같은 횟수도 줄어들 것이며 CS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위의 경우에서 철수는 매출액 대비 마진이 5%이고 영희가 10%였다면 영희가 훨씬 일을 더 잘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정답이어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액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경제학적 사실이에요. 물론 일부 사치 품목에선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을 올리면 이익이 줄어들까? 이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멈춰서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위탁 판매에서 이익을 간단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때 볼 수 있는 간단한 1차 함수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아주 쉽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얼마나 떨어질 것 같으세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즉 저기서 판매액과 판매량은 별도의 변수가 아닌 연결된 변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간단한 1차 함수에서 갑자기 대학교 수준에서 다뤄야 될 난이도로 올라가게 돼요. 만약 저 판매액과 판매량 간의 연결식을 알고 계신다면 애플에서 당신을 뽑아가려고 할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요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위탁 판매에서 마진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따라서 이익이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 수요 탄력성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햄버거를 팔아본다고 해봐요. 500원에 떼와서 600원에 판다고 칩시다. 근데 마진이 너무 박한 것 같아 가격을 7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럼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얻는 이익은 한 개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아요. 고로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줄지만 않으면 우리는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같은 위탁 판매 사업에서 가장 명심해야 되는 점이에요. 판매 가격을 10% 올린다고 해서 마진도 10%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에게 마진을 너무 적게 가져가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빗자루를 7,000원 주고 사든 9,000원 주고 사든 돈을 조금 더 내는 정도겠지만 5,000원에 떼온 우리 입장에선 마진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과연 빗자루를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을 때 사람들의 소비량이 절반씩이나 줄어들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짧은 판매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가격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애견용품 같은 경우엔 고객의 수요 탄력성이 낮은 편이에요. 즉 가격을 조금 높게 가져가도 잘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비싸야 더 잘 팔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대가 20만원을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2,000원과 2,900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큰 가격 차이가 아니지만 20만원과 29만원은 매우 큰 차이로 느끼니까요. 그래서 가격대가 높을수록 보통 고객의 수요 탄력성은 높아집니다. 결국 위탁 판매에서의 순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가격대별로 고객들의 수요 탄력성이 대충 어느 점에 있는지를 계속 실험해보면서 조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조씩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이죠. 쿠팡이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플랫폼을 지배했을 시 규모의 경제로 시장을 독점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즉 현재의 매출은 미래의 마진 극대화를 위한 일시적 손해로 간주하는 것이죠. 위탁 판매는 플랫폼 사업에 비해서는 그 구조가 훨씬 단순하지만 여기서도 이런 전략들이 통하곤 합니다. 일부러 마진을 적게 보면서도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켓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 우리가 입점하는 마켓들은 우리의 순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마켓의 정책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마켓의 등급을 빨리 올리고 싶다면 최대한 빠르게 매출액을 올리는 것이 지름길이 되겠죠. 마켓의 등급이 올라가면 올릴 수 있는 상품의 등록수도 늘어나고 노출도도 상승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가격을 다시 올려서 마진을 극대화하는 거죠. 둘째, 상품의 리뷰를 쌓기 위해. 위의 이유와 비슷해요.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리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뷰가 많을수록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한번 리뷰가 50개 이상 쌓이면 가격을 50% 이상 올려도 팔릴 때가 많아요. 고로 일단 싸게 상품을 풀어서 리뷰를 쌓고 그 이후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극대화하는 거죠. 셋째, 대출을 받으려고. 이건 조금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받았던 이율 1% 정부 대출입니다. 위탁 판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슬슬 문제가 생기죠. 바로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300만원 정도로 시작했던 사람도 슬슬 대출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게 돼요. 뭐 사업이 잘 돼가는데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전 이때 정부 대출을 적극 추천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매출액 증빙 서류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경우엔 순이익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오로지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액만 빵빵하시다면 상당한 저금리로 정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이 중요하냐 순이익이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누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죄송하지만 저도 결론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답이 없다는 건 반대말로 돈을 벌 기회가 된다는 소리기도 하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사람과 답이 없는 문제로부터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가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끝내 다른 위치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